내 장은 왜 우울할까? 듣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건강톡톡이 소개해드리는 건강도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윌리엄 데이비스, 출판사는 북트리거입니다. 오늘 하루를 망치고 불필요한 살을 찌우는 지긋지긋한 장 우울증에서 해방되기. 전 세계 25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밀가루 똥배의 저자 윌리엄 데이비스가 내 장은 왜 우울할까로 돌아왔다. 신작에서는 더욱 근원적인 차원에서 제2의 뇌, 작은 뇌라고도 불리는 장과 그 안에 사는 미생물에 주목하면서 장 건강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현대적 생활 방식이 어떻게 우리 위장관 속 미생물군 구성을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과민대장증후군, 노화, 비만, 당뇨병, 우울증, 뇌질환 등 온갖 질병이 초래되는지 알아본다. 변비, 설사, 가스, 피로감을 일으키는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도 상세하게 다룬다. 덧붙여 이 책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1주 간격으로 안내한다. 또한 값비싼 유산균을 매번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족한 미생물 종과 균주를 골라 맛있고 저렴한 요거트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법에 더해 건강한 식단과 장보기 목록도 제공한다. 장이 아프면 뇌도 아프다. 면역에서 기분까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장내 미생물. 모든 것은 장으로부터 시작되나니 이제는 장에 주목할 시간이다. 30여 개국 출간 250만 부 이상 판매된 전작 밀가루 똥배에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밀과 곡물이 더 이상 옛 조상들이 먹던 밀과 곡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대 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적나라하고도 설득력 있게 파헤쳤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작 내 장은 왜 우울할까에서는 여전히 수면장애, 알레르기 등 해결되지 못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원적인 지점에 주목한다. 바로 우리가 단순히 소화기관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2의 뇌, 작은 뇌라고도 할 수 있는 장과 그 안에 사는 미생물이다. 저자는 그저 몇 가지 건강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상 기능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완전하게 건강해지는 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23년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출간 이후 해당 분야 1위를 유지하고 리뷰 1000개 이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 속에는 미생물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70%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호작용하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인과 치매 환자 20명씩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의 경우 유익균과 유해균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쥐를 통해 분변 이식술을 실시한 결과 기억과 인지 장애가 회복되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대변 이식술을 시행한 결과 자폐 행동 증상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다. 장내 미생물은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의 95%는 장내 미생물에서 만들어지며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염증을 가라앉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안정을 가져와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이처럼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구 결과는 인간이 미생물과 공존할 뿐 아니라 미생물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내게 필요한 유산균을 골라 손쉽게 직접 만들어 먹는다.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고 이 말은 현대에 이르러 사실로 밝혀졌다. 인간의 몸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속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이것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적다. 바로 장내 미생물 균총의 집합체인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그중 약 90%인 38조 개의 미생물이 장에서 서식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낙관적인 생각, 피부 상태, 에너지 수준, 타인에 대한 공감력, 연애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노화하고 장수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거주자 25명과 도시 거주자 44명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장수마을 거주자들이 건강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 보유 비율은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3에서 5배 높았다. 우리의 장에 사는 미생물은 수천 세대가 지나면서 숙주인 인간과 공존하도록 진화했고 이 관계는 너무나 가깝고 내밀해서 지구 그 어느 곳도 아닌 인간의 위장관에서만 서식하는 세균 정도 있을 정도다. 한 예로 인류가 수백만 년 전에 영위했던 삶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극소수의 원주민들은 항생제를 비롯한 현대 마이크로바이옴 붕괴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미생물 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에게는 사실상 위기의 양, 위산 역류, 치핵, 변비, 과민대장 증후군, 결장암과 같은 건강 문제가 없다. 인류학자들은 현대인을 자주 괴롭히는 이 질병을 문명의 질병이라 부른다. 그에 따라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최우선순위로 꼽힌다. 그만큼 장 트러블을 겪는 사람이 많으며 장 건강이 일상의 질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장 건강의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환경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것이 임의적으로 들어간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그저 플라세보 효과만 누릴 뿐이다. 자신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균이 필요한지 판단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값비싼 유산균을 매번 사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족한 미생물 종과 균주를 골라 맛있고 저렴한 요거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법과 내게 맞는 유산균을 복용했을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제시한다.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심고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멈춘다. 일부 우울한 장에서는 우리 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살펴본다. 그 많던 건강한 미생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유해균만 자리 잡은 장 속 풍경을 들여다보면서 현대인의 장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출한다. 2부 프랑켄슈타인 장에서는
젊은 피부와 근육을 되찾고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미생물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간 키워왔던 해로운 미생물을 건강한 미생물로 대체하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한 미생물 씨앗을 뿌리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려면 황폐화된 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장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데 유해균이 다른 기관까지 침투하여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소장세균 과증식, 소장진균 과증식이라고 일컫는데 이 장에서는 소장세균 과증식, 소장진균 과증식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것을 판별하는 검사법을 알려준다. 3부 상쾌한 장에서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재구축하기 위한 실천법의 배경 지식을 익힌다. 정원의 식물을 세심하게 가꾸듯 오염된 장을 돌보고 건강한 미생물을 심어가는 로드맵을 펼친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입할 때 고려할 점과 올리브유, 오메가3 지방산 등 장세포와 점막의 치유를 돕고 유익균의 증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알아본다. 4부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에서는 장이라는 몸속 정원의 토양을 다지고 씨를 뿌리고 물과 비료를 주고 미생물 정원으로 가꾸는 법을 다룬다. 첫 3주 동안은 수많은 질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토대를 마련하고 4주차에는 건강한 피부, 빠른 치유 속도, 젊은 근육과 근력 등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적어도 10년까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만큼 중요한 것은 날마다 먹는 음식인데 상쾌한 장 요리법에서 장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장내 미생물 정원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로잡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당류를 먹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에게 당류는 새나 오리에게 던져준 빵 부스러기와 같아 미생물들은 미끼를 물기 마련이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나 과자를 먹는 것은 세균과 진균의 위장관을 타고 올라와서 증식하라는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다. 식단에 든 엄청난 설탕은 사실상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을 위해 마련한 무대나 다름없다. 칼로리가 없는 합성 감미료를 피한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무가당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구르트, 껌 그 외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품이 포함된다. 유화제가 든 가공식품을 배제한다. 아보카도, 달걀, 푸른잎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먹고 합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고른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이름을 아는 성분이 들어있고 성분 목록은 되도록 짧은 것을 고른다. 유기농을 고른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되도록 제초제와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고른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극소량이라도 인간의 내분비계와 호르몬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기농 식품을 고르면 옥수수와 대두 같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들어있으며 항생제 특성을 가진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노출도 줄어든다. 정수를 마신다. 상수도는 염소와 불소로 소독하는데 두 화합물 모두 장점막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밀과 곡물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리아딘 단백질과 다른 곡물에 들어있는 유사 단백질이 장내 투과성을 높여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미생물, 해로운 분해 산물이 혈액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확신한다.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수조 마리의 미생물, 월급을 받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 생물들이 당신의 삶에 주치의보다 더 심오한 영향을 미치며 영양 보충제보다 더 중요하고 타인과 나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는 사실이다. 미생물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은밀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최근 인간의 역사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미생물들의 한가운데에 폭탄을 던지는 짓만 해왔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미생물을 박멸해야 할 병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로운 미생물을 선택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증식하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어떨까? 이들은 우리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손상된 건강을 회복시키며 노화와 약화로 나타난 증상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박멸이 아니라 협력이다. 미생물이 정신을 지배한다. 기분은 가게에서 쇼핑할 때 들리는 배경음악과 같다. 의식적인 자각 아래 존재하지만 뇌 어딘가에서는 배경음악을 인지하고 있으며 쇼핑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기분도 우리의 감정, 타인에게 건넨 말, 오늘 하루의 만족도, 오늘 할 일에 색채를 부여한다. 우리가 기분의 영향력을 그다지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현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짜증스럽고 화난 상태라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던가? 낙관적이거나 행복하다면 문제가 좀 더 가벼워 보이지 않던가? 불쾌감, 불행, 불만은 항우울제를 집어들게 하고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하며 약을 많이 먹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며 자신감이 솟아나는 음악으로 가게에 흐르는 배경을 바꾸면 어떨까? 따분한 일상의 쇼핑이 모험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의 외모, 내적 독백, 타인과 나누는 대화뿐 아니라 하루를 두려움과 공포로 맞이할지 흥분과 기대감으로 기다릴지에 매일 몸 밖으로 배출되는 하찮은 미생물이 관여하고 있다면 어떨까? 거실 벽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모든 창문을 막아버리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자. 반대로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잔디밭, 나무, 새, 하늘, 그리고 태양이 보이는 풍경이 있는 방을 상상해보라. 두 방이 분명 다르지 않은가? 당연히 다르다. 방이 어둡든 밝든 당신은 같은 사람이지만 당신이 느끼는 기분은 완전히 다르다. 미생물이 당신의 뇌에 영향을 주어 삶과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조절하는 배경 정서와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미생물 키우기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자.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는 타인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과 공감 능력을 회복해 준다. 락토바실루스 카제인은 주의력 혹은 마음 챙김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 락토바실루스 헬베티쿠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은 불안을 줄이고 희망을 회복해 준다.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우울, 불안, 그 외 정서 및 감정장애의 역학적 해결책이 완벽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항우울제에는 체중 증가와 자살 충동에 관한 경고문이 따라 붙고, 항불안제는 중독을 부르며 강한 약은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약을 먹는 대신 음울한 기분을 밝게 바꾸고 숙면을 이끌며 문제를 더 가볍게 여기게 하고 피부 주름을 옅어지게 하는 미생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 지금까지 윌리엄 데이비스의 내 장은 왜 우울할까의 일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